자, 이번에는요, 서울시 교육의 이모저모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세날 의원님, 그리고 최유희 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모의 의원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강남 일성고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세날 시의원입니다. 오늘 버스킹 서울을 통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일상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 제2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울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전직으로 지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한국정책재단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교육정책에 관련된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관련된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또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5년 동안의 후진 양성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기초의회인 서초구 의회에서 또 구의원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산날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서울시 교육청 본청,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 29개 직속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고, 이 과학전시관도 이제 직속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교육 이념과 가치를 떠나서 교육적 시각에서 서울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서울시 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학부모와 학생을 생각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 정책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이 있고 교육의 주체가 원래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직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주체가 잘 이루어진 그 일선의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13분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서울시의 모든 학생들이 또 쾌적하고 안전한, 이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교육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끔 아이들을, 그리고 부모의 소득 격차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도록 균형 있는 교육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교육에 관련된 교육 철학과 그리고 교육 정책 등을 잘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다문화 아이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 세계가 거의 지구촌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하고도 또 자국민의 아이들 못지않게 균형 있도록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또 만들어주는 것이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아주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리곤 하죠. 여러 가지 뭐 어떤 규제나 그다음에 벌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슴이 아플 때가 뭐 등굣길에 혹은 하굣길에 스쿨존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들릴 때인데요.
어떤가요,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한 해에만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23건, 그리고 사상자는 565명으로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저희 이제 학부모님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렇죠. 네,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이제 뉴스에서 전해질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올 8월에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어떤 것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이제 그냥 문자로만 있었던 스쿨존 교통 안전 강화가 이제 현실로 이제 피부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이제 다니시다 보면 보실 텐데요. 이제 저희 안전 펜스 를 설치하고요. 또 이제 방향을 일방 통행로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신호등이나 이런 안전 시설 마련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만 8번째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통 안전을 점검하고 있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학생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저희 집 근처에도 안전 펜스가 원래 없었었는데 그걸 쫙 다 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했고 또 신호등도 사실은 잘 안 보였었는데 노란색으로 다 칠을 하니까 확실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은 조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함께 행정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조례 제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 위원님은 이제 현장에서 같이 제정을 하기도 하고 많이 살펴보고 연구하실 테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의 통폐합 또는 개정, 제정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작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기존에 있었던 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지켜서 더 보편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 끝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이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그 폐지를 한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최근 과거 3년 동안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우리들의 발목이 다 막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굉장히 굳어 있는 상황이 됐었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가다가 보니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남아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밑바탕에 깔린 건 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금의 용어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금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적립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있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목적은 사실 남북 교류를 잘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무것도 해본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단체나 학생이나 뭐 이런 것들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2019년에 설치됐던 조례를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억씩 적립했는데 한 푼도 꺼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 존치의 의미나 행정 자체를 문란시키는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일단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야, 아니 그렇다면 이 기금은 결국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꽁꽁 묶여서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네, 있었다니 네. 정말로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잘 쓰는 네, 게 네,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좀 이제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조정하고 네,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이제 대통령실과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올 23년 5월까지 전국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 그 발표 결과를 보시면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이 설치된 8개의 총 교육청 중에 대부분 저조한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칼을 뽑았고 3년 동안에 30억의 기금을 조성한 데 비해서 집행액은 2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전국 교육청 집행률이 36.4%, 그러니까 뭐 전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은 6.88%로 전국 평균에도 아예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8개 교육청 중에 조금 잘난 척을 보태자면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데 선제적인 정비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는 좀 더 유용하게 네.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볼게요. 요즘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칠판에 그 백목으로 안 쓰죠? 네. 아마 백목하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모든 대부분의 수업 기기들이 다 디지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 아들만 해도 패드로 막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실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97년생인 예, 맞습니다. 백목 세대 맞나요? 아니면 디지털 기기 시대인가요? 저희는 그 아날로그가 끝남과 디지털의 시작이 딱 겹쳤던 아, 시대라서 그래요? 둘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칠판에 분필로 쓰는 시대도 겪어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모든 게 디지털로 돼서 막 패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본 적은 있고, 본 적은 네, 있고.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또 1인 1 스마트 기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뭐 AI, 디지털 혁명,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방송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제 거스리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대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 이제 요즘에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이외에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휴대폰을 놔두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이제 디벗이라고 디지털 기기의 이름이 디벗인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시민분들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디벗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중독이 될까봐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던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고요. 특히 또 요즘에는 디지털 윤리,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침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들을 많이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떨어뜨리게 되면 잦은 고장, 그러니까 수리비에 대한 이제 부담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과노출 및 이제 중독 현상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개선들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와 안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로 교육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중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긴 하지만 또 아이들 세대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